옛날 아주 옛날에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벨레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죠. 벨은 아버지, 그리고 언니 두 명과 함께 작은 마을에서 살았죠.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벨은 책 읽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녀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책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 한 구석에서 먼 나라의 이야기 속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그녀는 모험과 마법의 세계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반면 언니들은 수다 떨고 멋진 왕자님을 꿈꾸는 것을 더 좋아했죠. 그들은 항상 화려한 드레스와 멋진 무도회를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신나는 소식을 가지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죠. 놀라지 마라 얘들아, 왕자님을 만났단다.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너희들을 모두 멋진 성에 초대해 주셨단다. 우리는 곧 그곳으로 떠날 거야. 가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성에서의 새로운 모험을 상상했습니다. 언니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웅장한 성 안을 거니는 상상을 했죠. 그들은 성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착한 성은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야수가 그들을 맞이했죠. 성의 외관은 황폐하고 내부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에 노란 눈동자가 번뜩였고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찼는지 몰라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야수는 화가 단단히 나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성 전체를 뒤흔들었죠. 벨레의 아버지가 자신의 정원에서 장미꽃을 훔쳐갔다고 했죠. 당장 나가! 야수가 포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내 딸은 내 포로로 삼겠다. 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절대적이었죠. 벨레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는 자신의 대신 성에 남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야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벨레는 무서웠지만 용감한 소녀였습니다. 성을 탐험하며 지내다 보니 처음처럼 무섭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야수는 세상 어떤 것이든 보여주는 마법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만 튕기면 맛있는 음식이 뿅 하고 나타났죠. 무엇보다도 벨에게는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만큼 책으로 가득 찬 서재가 생겼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도록 벨은 야수가 항상 무섭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수는 종종 외로워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벨레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야수는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야수는 벨레에게 가장 좋아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었고 벨레은 야수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친구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야수는 벨레에게 마법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거울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었죠. 그것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거울이었습니다. 이걸로 가족들을 볼 수 있단다. 야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벨리은 거울을 통해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벨레은 거울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아파서 누워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벨레은 야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야수는 벨레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꼭 다시 돌아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마음은 영원히 슬플 거야. 야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벨에게 마법 반지를 건네주었죠. 이 반지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3번 돌리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야수는 설명했습니다. 벨은 반지를 소중히 받아들고 야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벨레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들은 벨레의 아름다운 옷과 야수의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투했습니다. 돌아가지 마, 그건 괴물이야. 하지만 벨레는 야수가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야수가 너무 보고 싶었죠. 마법 거울을 들여다보니 야수는 장미덤불 옆에 누워 슬픔에 잠겨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벨레는 반지를 3번 돌리고 눈을 떠보니 어느새 성 정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야수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벨레는 야수의 외모가 아닌 착한 마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해요. 벨레이 이 말을 하자마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수의 마법이 풀린 것입니다. 야수는 잘생긴 왕자님으로 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고 믿는 사악한 마녀가 그에게 저주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벨레과 왕자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성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친절의 중요성을 깨달은 언니들은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여러 날 동안 즐거운 축제를 벌였습니다. 벨레 왕자님은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외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며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어린이 여러분, 친절과 이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친절과 이해는 어떤 마법도 풀 수 있고 세상을 사랑과 행복으로 채울 수 있답니다.